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잘 풀어가 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양대 지수, 전쟁 리스크,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금요일 오후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가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시장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태선 본부장님께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코스피 3,000, 네. 코스닥 800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빠르게 후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에 좀 제동이 걸렸고 계속 지금 뉴스는 쏟아집니다. 나스닥 선물의 하락폭은 계속 2% 가깝게 나옵니다. 네. 시장 먼저 질문을 할게요. 금요일 오후라 더 어렵거든요. 더 밑으로 내다보면서 전략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무게감, 지금의 하락폭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타이밍적으로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네. 이 쉬어감의 폭을 좀 키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2,900을 넘어서 2,950, 3,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최근에 상승세가 좋으면서도 한켠으론 굉장히 어떤 고민이 많았었을 거냐면 더 사야 되나? 산다면 어떤 것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분명히 기술적인 조정은 한두 차례 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왔어요. 그 구간이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정의 어떤 폭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인 것 같아요. 보통 외국인들이 지금 약 10거래일 동안 현물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지금까지 매수한 현물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매도 물량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현물을 팔지 않으면 이 조정을 그들은 뭔가로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그들이 해왔던 것은 선물 포지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늘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물의 매도 포지션도 그렇게 높지 않는 상황. 그럼 이제는 옵션 시장까지 한번 가서 봐봐야 되겠죠. 지수가 상승할 때 움직이는 것은 콜옵션, 지수가 하락할 때 움직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풋옵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풋옵션에 그런 물량이 늘어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해지를 걸 정도의 고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란이 한두 차례 대응은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중동은 중동 리스크대로 따로 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하락에 기존 주도주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보다는 우선 주말 지나고 나서 만약에 조정의 흐름들을 좀 지켜본 다음에 비중 확대를 고려하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시죠. 그럼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수급 보면서 비슷한 결의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역시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워낙 지수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내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꺾이는 초입일지 대표님의 시선은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이기도 비슷하신가요? 하지만 뭐 예견된 스토리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협상 이틀 전에 나왔던 이런 이 악재의 흐름들이 사실 미국의 선물 시장은 일부 흔들릴 수 있지만 국내 시장은 저는 오히려 좀 강한 모습들 그리고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이 예탁금이 일단 60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서학에서 동학으로 운동이 조금 더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개인들의 매수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가 일정 부분 침몰할 때 에어포켓의 이제 우리가 예상을 들어보면 오늘 굉장히 강한 쪽이 굉장히 섹터가 많잖아요. 일단
방산주도 그렇고 뭐 해운주는 말할 것도 없이 살아있는 업종들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을 때 원전주도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 핵 시설을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이 또 살아있는 모습,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단기적인 낙폭은 정말 이번 기회가 놓치면 추가적인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일단 뭐 어느 정도 플로우로 보면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그럼 지금 주도주 성격으로 치고 올라갈 섹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는 게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기 기회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도 강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테마성 이 짙음에도 정유가스 이쪽으로 일단은 해지를 하고 그리고 옮겨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시나리오 대표님 짜고 계실까요? 그 박자를 다 맞출 수 있으면은 너무 굉장히 좋을 많은 텐데. 또 너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박자보다는 뭐 당연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됐을 때 유가가 100불 이상까지 시장을 예상하는 월가 의견들도 많지만 그러한 예상보다는 저는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에서의 이 플로우를 본다면은 이제 강세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도주의 몇몇 섹터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고 하락이 낙폭이 있었을 때의 이런 반등장에서는 다 같이 반등을 해주는 이 플로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강세장에서는 주도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생각 아닌가. 그래서 오늘장 뭐 특징으로 딱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에 조금 더 무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재정학적 리스크에 앞서 우리 해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해지를 많이 했던 섹터가 정유가스, 앞서도 나왔던 부분, 그리고 사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본다면 어느 쪽을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침 오늘 거기서 원픽이 네. 나와서 같이 연결해서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원픽부터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제가 한일사료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아니지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놓고 보면 이건 기존의 중동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에 가장 좀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되었던 부분들이 다 핵 에너지 혹은 무기를 만드는 생산 공장 이랬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어떤 소란이 더 소란스럽게 확장이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또 민감하게 반응할 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통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더비스 같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여기에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이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운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하하면 두 가지를 이해하죠. 해협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에즈 운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우회 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되면 우회 통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또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 여기서 변동성이라든지 공격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흥하해운이 당연히 맞겠지만 네. 지금 주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 손절하게 되더라도 손절 라인이 조금 적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일사료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동 사태가 예전에 있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었을 때 옥수수 가격 이제 미래 가격, 그러니까 비료 사료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어떤 사태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확정이 된다면 비료 사료주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일 사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지금 종가에 저는 공략을 하시거나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데 3,55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하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후 불문 리스크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4,500원,
9,800원 이 구간까지도 한번 높여볼 수 있지 않겠는가, 목표가를 높여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요. AS도 여기서 본부장님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핵시설이 파괴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게 원전이라는 키워드로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늘 자리에서 이 종목 AS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그렇게까지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100% 넘게 수익률 구간에서 궁금합니다. 54,000원 선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고민됩니다.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조금은 수익을 좀 확정을 짓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는 50주에서 약 70주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현금화한 걸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 가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데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어갈 구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면 또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접근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고리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조선 방산을 보긴 했는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오늘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특히 더 강합니다. 여기서 신고가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전쟁 이슈가 더욱더 불거진다면 플러스 알파의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자, 방산 먼저 포커스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주도성을 가졌던 쪽에서는 기회 요인이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방산이 약간 헷갈려요. 약간 주도력을 강하게 가진 그러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히려 이 이슈, 전쟁 이슈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도주 성격의 플러스 알파가 된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응책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신규 진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지만 네. 그중에서도 활로를 찾는다면 당연히 풍산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평가라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풍산 포워드로는 뭐 10배 수준밖에 안 되는 구간. 그래서 저는 얘가 20만 원이 가도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사실 주가의 부담은 그렇게 없었다. 그리고 4월 5회 탄약 매출을 보면은 분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리와 이제 방산 두 가지의 재료로 본다면은 이 매출 비중이 방산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LIG 넥스원도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뭐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의 끝이 어딜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지만 지금의 랠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황제주 100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리레이팅은 훨씬 더 가능하다. 그래서 방산조선은 사실 이 지금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 사업으로 또 한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G7 회의에서 또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무게추를 옮긴다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데 폭발력이 나오고 있는 풍산일까요? 아니면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벤트 앞두고 더 갈 수 있는 대형주가 조금 더 지금 포커스가 맞다고 대표님 보실까요? 다 같이 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시장에서 대장의 역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지만 주가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하고 풍산 쪽을 베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 이번에 구조 사실 뭐 한 대 대당 200대에서 500대 이게 뭐 MRO의 가치를 더해줬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그 대당 가치가 높아졌을 때도 수주가 나온다. 그건 대단한 성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유럽에 대한 수출은 ING의 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멘텀 결국은 살아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선도 같이 볼게요. 조선에 대한 부분은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오늘 가지고 있는 재료만 본다면 주 초반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수주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주 초반과는 다르게 오전의 고점 그리고는 약간 좀 빠지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뷰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방산과 이제는 결이 좀 달라진 상황을 좀 인정해야 되는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지 조언 주신다면요. 저는 조선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선주들의 가장 큰 우려는 두 가지인 거죠. 수주잔고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신조선가의 어떻게 보면 정체됨. 하지만 수주잔고는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여러 산업을 지금 다시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진심으로 좀 보이는 산업이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살리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이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길게 보셔도 괜찮은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어떤 조정도 조금 조정이 얕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조선주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잘 버텨주고 있고 조정이 나와도 지금 얕은 상황이라서 참 지금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타이밍 쪽으로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하. 저는 좀 길게 봤었을 때 최소 21선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61선 조정선에 다가오게 되면 조선주들은 걱정 없이 그냥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담아 놓으시는 게 지금은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올라왔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합니다. 계신 걸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조선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키워드 1번, 2번에서 주로 했는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세 리스크 관련된 재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격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관세입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온 구간에서도 이제 관세 리스크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가전 제품, 생활 가전 이쪽일까요? 어느 쪽을 더욱더 우리가 전략 고민 깊이 해야 될지 조언 주신다면요. 네, 오늘 주가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1.6%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가적인 관세 우려감보다는 저는 이제 환율이라고 보는 건데, 네. 근데 사실 환율도 뭐 각 이제 수출국마다 우리나라만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에 대한 강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메타플랜트 매출, 뭐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자. 6월달 이제 중순 이후에 있을 로보택시 이슈라든지 네. 일단 뭐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자동차 판매율을 일부는 높일 수 있다. 저는 일단 LG전자나 이런 가전에 대한 이런 낙차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관세에 대한 여파 그리고 트럼프의 워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고 보면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왔을 때 강력한 상방향 슈팅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 짧게만 한 번 더 봐주세요. 오늘 장에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가전 이슈도 있고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 이슈가 삼성전자긴 하거든요. 오늘 그 관세 우려로 내린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수에 대해서 하락 흐름이 그 영향권에서 주가로 드러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둘 다 일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전 점유율이 LG전자랑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적 이슈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오른다고 한들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일부 몰릴 가능성들도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장기간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HBM 얘기를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있었는데 아직은 SK 하이닉스 쪽이란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좀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관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김태선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관세 리스크로 눌렸던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잖아요. 근데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협상 관련해서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관세 리스크를 지금 정도면 다 반영한 구간에서 더욱더 하방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수 분위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하방도 더 열어둬야 되는지, 일정에 따른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큰 어떤 자금을 투자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현대 현대차죠.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가 지금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베네핏이 지금 받고 있는 게 있는가 보면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지금의 지수의 조정 아니면 당분간 어떤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다른 여러 섹터를 보시기보단 반도체 IT 하나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IT를 보실 때 삼성전자가 참 작년부터 올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해도 자꾸 밀리고 또 원래 잘했던 쪽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고 이러는 좀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황 속에 오늘 사실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밀려 내려가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패턴이 깨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잘 버티고 있으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이런 상황 속에 또 시세가 번갈아가면서 잘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조정 혹은 관세에 대한 여파의 부담감을 안고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IT 하나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IT를 보실 때도 다양한 기업들을 보시겠지만 HBM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주들로 압축을 하시거나 자율주행과 로봇 여기에 이제 또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칩 사양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도 이제는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와 매수할 수 있는 명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이 지금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심텍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는 결국엔 삼성전기와 저는 SKC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세 나오더라고요. 상승 탄력은 네. 결국 장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 아니면 이제 캠트로닉스를 보시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리노공업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려면 이젠 제약바이오도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등락률 보면 많게는 7%, 10%, 적게는 4%, 5%. 이것도 대형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섹터들은 체력이 약하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결국 믿고 지금 베팅할 수 있는 쪽은 반도체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관세 리스크의 여러 쪽 보지 말고 반도체로 압축해서 보자. 그리고 키워드는 HBM이라는 점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정책 방향성, 이해 수혜를 얻는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카카오 AI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AI도 역시 흔들림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장 초반의 기세에 비해서는 윗꼬리가 그룹 전반에 좀 달리긴 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첫 대형 투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많이 이슈를 더욱더 가지고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쉬어간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될지, 아니면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오늘 장부터 계속 더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변동폭이 좀 있긴 해서요. 카카오 중심으로 한번 이슈 체크 부탁드려 볼게요. 네, 카카오 중심으로 보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줄을 좀 잘 타야 되는데 이 시작이 좋나요? 네, 일단 라인을 정확하게 잘 타는다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랠리는 조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시장의 역할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강한 쪽 보니까 카카오페이거든요. 6%대 상승률. 이것은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식 이제 워낙 법제화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지니어스에 대한 이제 승인 네.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나를 비롯해서 IT센 글로벌은 오늘은 쉬고 있지만은 일단 지역화폐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제일 강한 쪽이 이런 이 코인 쪽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총수들 모아놓고 카카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본보기로서 아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카카오가 오픈 AI 협업이 좀 빠르게 우리가 구체화된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말씀 먼저 드려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점 부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저점 부분이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야심찬 발언까지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갈게요. 앞서 대표님께서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 만난 이슈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탈 수 있을지 오늘 10시 구간에 있었고요. 지금 종합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부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수장께서는 일단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재용 회장도 AI 반도체 바이오 투자 확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롭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또 갈 수 있는 종목군은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니까요. 정책적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이 구간에서 오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재반복된 구간에서 포인트로 보신 부분이 있는지 오전에 워낙 큰 이슈였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국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뉴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이야기 잠깐 드렸었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대형주들로 들어가야 될 수급이 이렇게 중소형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원래 5% 7% 올라갈 게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정치 정책 테마주를 좀 찾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네. 시선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보안 쪽도 지금은 먹을 구간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대표적으로 이틀 전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먼저 시세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K사인 그리고 아톤, 라운시큐와 같은 보안주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구간에서 단기 또 테마를 좀 쫓아보신다면 보안 쪽까지도 보셔야 된다. 지역 화폐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토큰 증권이니 모든 이러한 시스템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안이기 때문에 물리적 보안 기업인 슈프리만을 좀 제외하고 시스템 보안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기업도 지금은 한번 체크를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까지 좀 아이디어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했고요. 좀 소비 키워드로 해서 저희가 눈에 띄는 종목군들 위주로 마지막 좀 체크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FNF가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보실지 궁금합니다. 고공항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제동이 걸린 건 맞는데 이게 개정안 전 막차 이제 정말 무언가의 긍정적인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한 성장을 위한 분할일지 만회한 듯 하다가 다시 한번 깊어지고 있는 낙폭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스큐민 부스터 시장 워낙 제가 관심이 많았던 터라 그냥 맞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뭐 하루를 더 셀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해 드리면 일단 단기간의 악재는 맞습니다. 일단 근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4사주 소각도 600억 수준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올해 40% 이상 증가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슈는 주가에 이 제동을 걸릴 만한 그래서 하필 또 오늘 이런 이슈가 터졌다는 맞아요. 것도 네. 낙폭이 조금 과대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제2의 이제 리주나란이라고 불리우는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 몰릴 가능성 10월 이전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엘라비의 리투오라는 LNC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몰릴 수 있을 가능성들도 일부 있다. 이것은 사실 피부의 재상 ECM과 관련돼서 효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이 강남 의사들의 의견들이 조금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CB에 대한 상환 이슈가 마무리된 LNC 바이오 쪽으로 일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권은 이어지나 수업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조언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짧게 좀 한 번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수 본부장님. 파마 리서치는 한 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IR 이후에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반응이 좀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어떤 대응을 오후에 하셔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의 고점, 그러니까 4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리스크 관리를 좀 빨리 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뭐 25만 원대, 3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어떤 조정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워낙 시장의 이 규모의 경제 자체가 커진 상황이고 더 커질 수 있는 지금 모멘텀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가격에 따라서 보유 전략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빠르게 리스크를 좀 축소를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어차피 파마 리서치 사셨으니까 파마 리서치 사실 때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건은 타이밍이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슈 있는 쪽 하나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게임주도 한번 볼게요. 텐센트라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 넥선 게임즈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23% 넘게 올랐다가 오늘 지금 7% 정도로 상승폭은 반납된 상황입니다. 인수 검토설이라는 재료를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지 워낙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좋게 봅니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흐름인데 네네. 우리나라 게임 경쟁력 하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죠. 근데 일단 주주들한테는 그래도 안 되는 이 게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한알령 해제를 앞두고 최근에 K 콘텐츠 시장에서 이 중국의 기업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시프트업도 지금 30% 이상의 지분을 텐센트가 또 보유하고 있고 뭐 이제 크래프톤도 제가 봤을 때 13%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악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상속세를 이제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데 유찰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번에 텐센트에 대한 이 두 번째 이 M&A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은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주가에 대해서는 조언 주셨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